자, 수업할게요. 두 번째 이제 호르몬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해야 되는 거 마지막. 자, 호르몬이라는 것은 우리 몸에서 각종 기능을 조절하면서 역할을 해주는데 특정 세포나 기관으로 분리되어서 우리 몸의 기능을 조절하는 물질을 호르몬이라고 해요. 그럼 이제 호르몬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봅니다. 호르몬이라는 것은 첫 번째 어디에서 만들어지는가 하면 내분비샘에서 생성됩니다. 자, 그래서 호르몬이라는 녀석은 내분비샘에서 생성이 되는데 별도의 분비관이 없어. 그래서 이게 중요해요. 호르몬은 내분비샘에서 만들어지면서 별도의 분비관이 뭐 하나? 없다는 거. 별도의 분비관이 없어요. 그럼 별도의 분비관이 있는 뇌분비샘이 있어요. 그래서 뇌분비샘에서 생성이 되어서 무엇을 통해? 혈액으로 이동을 해요. 혈액으로 이동을 하는데 누구를 통해서? 혈관을 통해서. 여러분이 중2 때 배운 동맥, 정맥, 모세혈관 이런 혈관을 통해 이동합니다. 혈액으로 이동하면서 혈관을 통해서 혈액으로 이동을 하는 게 호르몬이야. 그럼 이제 호르몬에서 중요한 거 세 번째. 호르몬은 아무 데서나 작용하는 게 아니고 표적 기관이나 표적 세포에서만 작용해요. 뭐뭐에서만 작용해요. 표적 기관이나 표적 세포에서만 작용하는 게 뭐다? 호르몬입니다. 호르몬. 그리고 이 호르몬은 아주 적은 양, 미량 또는 소량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뭐가 나타난다? 과다증과 결핍증이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많으면 과다증,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결핍증이 나타납니다. 결핍증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 호르몬은 종간 특이성이 없어요. 종속 과목 과목의 중1 때 배우는 종간의 특이성이 없습니다. 자,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하고 물으면 당뇨병 환자는 인슐린이 부족해요. 그러면 돼지의 인슐린을 사람에게 주사해도 똑같이 인슐린으로 작용해요. 그럼 쌤, 소에 있는 성장 호르몬을 뽑아서 사람한테 주사하면 사람이 커지나요? 예, 똑같이 작용해요. 호르몬은 종간 특이성이 없습니다. 그러면 돼지의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당뇨병 환자에게 뭐 하면 돼요? 투여하면 돼요. 그럼 똑같이 인슐린으로 작용해줘요. 볼거리한테 있던 인슐린이 사람 당뇨병 환자가 인슐린이 부족한 환자에게 넣어주면 똑같이 사람의 인슐린하고 똑같이 작용합니다. 이게 호르몬이야. 자, 그래서 호르몬이라는 녀석은 내분비샘에서 생성이 되고 혈액을 통해 이동하는데 표적기관, 표적세포에서만 작용해. 아무 데서나 작용 안 하고 아주 적은 양이니까 과다증과 결핍증이 있고 종간의 특이성이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내분비샘이라고 했는데 별도의 분비관이 없대. 그럼 별도의 분비관이 있는 아이가 누구입니까? 하고 보면 내분비샘이야. 알려드립니다. 내분비샘은 별도의 무엇을 가지고 있다? 별도의 분비관을 가지고 있어요. 분비관이 있습니다. 그럼 이 내분비샘에 들어가는 아이가 누구입니까? 하고 물어요. 그럼 눈물샘, 침샘, 소화샘. 그 다음 이거는 여성과 암컷에게만 있는 젖샘. 수컷에게는 젖이 있어도 젖샘이 없어서 모유가 안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내분비샘. 그럼 우리가 오늘 배우는 호르몬은 내분비샘에서 생성되고 별도의 분비관이 없습니다 하는 거 알아줍니다. 자, 그럼 이제 시험 문제에서 물어요. 내분비샘은 그럼 뭐가 들어가니? 내분비샘에 들어가는 거
별도의 분비관이 없는 내분비샘에 들어가는 종류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얘는 분비관이 없어요. 분비관이 없습니다. 그럼 내분비샘에 들어가는 아이는 구분하시라고 알려줍니다. 내하수체, 갑상샘, 부신, 이자, 정소, 난소. 이게 내분비샘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종류를 구분해서 알려줘야 공부하는데 쉬워요. 이거를 안 알려주면 헷갈려 해서 아예 구분해서 알려줍니다. 외분비샘은 별도의 분비관이 있는 눈물샘, 침샘, 소화샘, 암컷, 수컷 공통, 남녀 공통, 젖샘은 암컷과 여성에게 있는 것. 내분비샘은 분비관이 별도로 없는데 내하수체, 갑상샘, 부신, 이자, 정소, 난소를 내분비샘이라고 합니다. 종류 1차로 구분해야 돼요. 호르몬의 특징 반드시 나옵니다. 알겠죠? 자, 이 호르몬 반드시 나와요. 그래서 이 5개 나와서 아예 알려드렸어요. 5번은 주로 중학교 때보다 고등학교 가서 많이 나오는 내용인데 아예 다 알려드렸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 몸에서 나오는 이 내분비샘들에 대해서 지금부터 공부하러 갑니다. 그럼 이 내분비샘은 호르몬의 조절 중추는 어디입니까? 간내의 지상 하부에 있는 아이에게서 일어납니다. 자, 그럼 이 호르몬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들로 가서 봅시다. 우리 몸에서 나오는 호르몬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고 물어요. 그러면 쌤이 사람을 못 그리지만 그냥 하나 그릴게요.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렇게 뇌가 있어. 이렇게 대뇌가 있고 이렇게 소뇌가 있어요. 그럼 여기 물방울처럼 이렇게 생긴 아이가 있고 이렇게 가서 여기에서 척추뼈 속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여기까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목에 오면 뭐가 있는가 하면 목에 이렇게 나비 넥타이처럼 생긴 아이가 나와. 나비 넥타이처럼. 그리고 허리 뒤쪽에는 콩팥이 이렇게 나와. 콩팥이 뽀글뽀글 파마있는 아이처럼 올려가. 그리고 콩팥과 콩팥 사이에 뭐가 있는가 하면 이렇게 나뭇잎 모양으로 생긴 아이가 있어. 나뭇잎 모양으로 생긴 아이가 있어. 그 다음에 누가 있는가 하면 여기 남성이야. 남성이면 이렇게 정소가 있어. 정소가 있고 수정관이 있고 요도가 있고 외부 생식뼈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여기에 전립腺 있고 뒤에 방광이고 이렇게 돼 있으면 남성이고, 만약에 여성인 경우에는 이렇게 나팔관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나팔관이 이렇게 있고 수란관이 있고 자궁 있고 난소 이렇게 있어요. 여성이면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럼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된다? 요 물방울이 뭐예요? 하고 보면 내하수체야. 물방울이 내하수체야. 그럼 요 목에 있는 나비 넥타이가 뭐예요? 하고 보면 갑상샘이에요. 그 다음 여기 콩팥 위에 요거 콩팥 위에 뽀글뽀글 파마있는 것처럼 올려져 있는 얘가 누구예요? 하면 부신이야. 부신. 그 다음에 콩팥 사이에 이렇게 나뭇잎 모양으로 보이는 얘가 이자야. 그리고 이게 남성의 생식기관이면 얘가 뭐가 된다? 정소가 된다. 정소. 그 안에 있는 정소. 얘가 여성의 생식기관이면 뭐가 된다? 난소가 된다. 난소. 내하수체, 갑상샘, 부신, 이자, 정소, 난소가 내분비샘에 들어가는구나. 그죠? 자, 그럼 이제 내하수체로 가서 봅니다. 내하수체가 간내에 어디에 있다? 시상하부에 있어. 자, 내하수체는 어디에 위치합니까? 하고 물어요. 내하수체는 간내는 나중에 고등학교 때 배워요. 시상상부가 있고 시상하부가 있는데 내하수체는 간내에 시상하부에 있어요. 어디 나온다? 천재출판사. 천재출판사는 엄청 자세하게 나옵니다. 알아두십시오. 내하수체는 간내의 시상하부에 위치합니다. 그리고 이 내하수체는 물방울 모양으로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앞쪽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하수체의 전열이라고. 그리고 뒤쪽을 갖다 뭐라고 한다? 구역이라고. 이렇게 물방울 모양으로 생긴 게 뭐예요? 내하수체야. 내하수체. 우리 관자놀이에 있는 거, 이게 내하수체입니다. 반드시 기억합니다. 자, 그럼 이제 내하수체에서 나오는 호르몬 여러분한테 다 정리해 줍니다. 우리 책에는 3개 나와 있는데 5개 알고 있어야 돼요. 나중에 고등학교 가면 하나 더 추가하는데 5개로 공부해 두는 게 여러분이 훨씬 편할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내하수체에서 나오는 가장 중요한 호르몬이 생장 호르몬이에요. 호르몬 H라고 써요. 자, 우리는 일반적으로
호르몬이라고 뭐합니까?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장 호르몬이라고 나오는 출판사도 있어요. 보통 성장 호르몬, 생장 호르몬이라고 나와. 그럼 이 생장 호르몬은 표적기관이 어디예요? 생장 호르몬은 표적기관이 성장판이에요. 성장판이 표적세포예요. 성장판이라는 표적세포에서 생장 호르몬이 작용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뇌하수체에서 나오는 게 갑상세포. 자극 호르몬이에요. 얘의 표적기관은 갑상샘입니다. 갑상샘이라는 표적기관이에요. 이렇게 정리 안 해놓으면 나중에 시험 보실 때 힘들어지실 겁니다. 그래서 시험 보기 편하라고 정리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 뇌하수체에서 나오는 세 번째가 부신 자극 호르몬. 그럼 얘의 표적기관은 부신이에요. 표적기관이 부신. 그 다음 네 번째 나오는 게 무엇입니까? 사춘기 이후에 나와요. 생식샘 자극 호르몬. 그럼 얘의 표적기관은 남성은 정소, 여성은 난소. 이게 표적기관입니다. 표적기관. 그 다음 이제 뇌하수체 흉합에서 나오는 건데 항인이 호르몬이 있고 나중에 출산 호르몬도 나와요.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호르몬이 항이뇨. 이뇨는 오줌이고 이뇨는 반대 항이 오줌이 못 나오게 하는 거. 이뇨는 오줌이 나오게 하는 거, 항은 오줌이 못 나오게 하는 거. 항이뇨 호르몬이에요. 얘의 자극기관은 콩팥이에요. 콩팥. 표적기관이 콩팥이에요. 그래서 어디가 표적기관인지 알아야 돼요. 표적세포와 표적기관. 그래서 뇌하수체에서 나오는 거 순서대로 가면 돼요. 생장호르몬, 갑상샘, 부신, 생식샘, 항이뇨 호르몬. 요렇게 나눠줘요. 콩팥에서 작용한다는 거. 자, 그럼 뇌하수체에서 나오는 게 요런 게 있고, 갑상샘. 갑상샘에서 나오는 건 누가 있습니까? 자, 갑상샘은 중요해서 갈게요. 갑상샘에서 나오는 호르몬은 티록신이에요. 티록신. 티록신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무엇을 합니까? 하고 물질 바로 세포호흡이에요. 세포호흡을 영양소를 분해해서 에너지를 내는 게 티록신이야. 티록신. 자, 그 다음 이제 부신. 부신에서 나오는 건 무엇입니까? 한번 물어요. 부신에서 나오는 거. 부신에서 나오는 게 바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흥분 호르몬이 아드레날린. 자, 아드레날린은 여러분 학교에서 다른 말로 에피네프린이라고도 나와요. 아드레날린, 에피네프린. 그래서 여러분 학교 선생님이 아드레날린이라고 주로 내야 되는데 에피네프린이라고 내는 학교 선생님도 있어요. 같은 말이에요. 자, 아드레날린은 무엇을 하는가 하고 물으면 이거예요. 아드레날린이 분비되어야 심장 박동이 빨라져요. 그 다음에 뭐합니까? 하고 보면 혈압이 상승해요. 그리고 혈당량이 증가해요. 그래서 아드레날린은 심장박동이 빨라지고 혈압이 상승하고 그 다음 뭐가 알아줘요? 아드레날린 혈당량을 증가해요. 그래서 배고플 때 아드레날린이 분비되어서 뭐 하는 겁니까? 혈당량을 높여줍니다. 원초적 본능에 충실하게끔 해주는 분. 자, 그 다음에 이자. 자, 이자는요, 소화샘에 들어갑니다.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는 거. 뭐? 아밀레이스, 트립신, 라이페이스라는 소화 요소를 만드는 외분비샘에도 들어가고, 중학교 3학년 때 배우는 이자는 호르몬이에요. 자, 그럼 이자에서 나오는 호르몬. 이자는 외분비샘이자 내분비샘이 아닌데, 이자에서 나오는 호르몬이 엄청 중요하죠. 중요한 아이가 누가 있습니까? 인슐린. 그 다음 글루카곤. 자, 인슐린은 식사 후 혈당량을 낮춰줘요. 식후 혈당량을 낮추어주는 역할을 해요. 낮추어주는 역할. 글루카곤은 배고플 때, 식전, 운동 후, 배고플 때 혈당량을
인슐린. 인슐린이 부족하면 결핍되면 그 유명한 성인병인 당뇨병이 있어요. 포도당이 오중에 섞여 나오는 병. 당, 포도당 당자, 오중 요자, 병병자. 오중에 당이 섞여 나오는 병에 걸리는 게 인슐린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정소. 남성의 생식기관인 정수에서 나오는 호르몬. 정소. 남성 호르몬은 TTT예요. 테스토스테론. 자, 성염색체 XY가 만나서 아들로 태어나 남성의 생식기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사춘기가 되면 생식샘 자극 호르몬이 정소에서 테스토스테론을 분비하면 남성의 2차 성징이 나타나요. 근육이 발달하고 그 다음에 정소에서 테스토스테론이 나와서 정자를 만들어줘서 사정을 하고 그 다음에 겨드랑이와 생식기에 음모와 겨털이 자라고 그 다음 가슴 근육이 발달하고 변성기가 나타나는 거. 그래서 아빠가 될 수 있고 멋있는 남자로 바뀌어가는 호르몬이 테스토스테론이고 테스토스테론은 죽을 때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100살을 먹어도 남자는 정수에서 정자가 만들어져서 뭐합니까? 젊은 여성과 하면은 아이를 낳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난소. 생식샘 자극 호르몬이 난소를 작용하면 에스트로겐이 나와요. 자, 에스트로겐에 의해서 여성의 2차 성징이 나타납니다. 딸로 태어나서 사춘기가 되면 한 달에 한 번씩 생리를 하고 가슴이 발달하고 엉덩이가 커지면서 S라인 몸매가 되면서 엄마가 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호르몬이 에스트로겐. 그리고 아빠가 되면서 멋있는 남성이 되게 해주는 호르몬이 테스토스테론. 그래서 얘들은 생식기관에서만 작용합니다. 이렇게 돼요. 자, 그럼 이런 식으로 일어나는 것 중에서 생장 호르몬이 이제 생장 호르몬은 키를 크게 해주겠죠? 키를 크게 해주는데 요거로 가요. 부족했을 때, 과다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즉 결핍증을 봅니다. 자, 그럼 얘는 성장기 때 생장 호르몬이 과다하게 분비돼요. 이건 너무 많이 분비돼. 성장기 때. 그럼 얘는 뭐가 된다? 고인증. 뭐 하는 거야? 남들은 평균 180, 170 이렇게 자라는데 자기 혼자 2m 50, 막 2m 70 이렇게 되는 거야. 성장기 때 생장 호르몬이 과다 분비되면. 그 다음에 성장기 때 생장 호르몬이 결핍돼요. 부족해요. 결핍되면 뭐가 돼요? 소인증이 돼요. 100살 공주와 7난장이에서 7난장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소인증은 뭔가 하면 다 자란 성인이 되어도 평균 키가 1m 미만일 때 소인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100cm 미만. 그러면 소인증에 걸리면 평균 성인의 키가 80에서 90cm 사이래요. 그죠? 요게 소인증이야. 그 다음 성장기 이후 생장 호르몬이 과다 분비돼요. 과다 분비되면 신체의 말단 부분이 비대칭적으로 커지는 말단 비대증이 보여요. 그러니까 갑자기 코가 오른쪽 콧구멍 왼쪽 콧구멍 비대칭적으로 커지고 눈두덩이도 부풀어 오르고 귀도 커지고 손발도 커지면서 아이가 신체 말단 부분이 비대칭적으로 커지는 이상한 생김새로 변하는 게 말단 비대증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이제 티록신으로 가요. 티록신이 과다하게 분비될 때하고 적게 분비될 때. 자, 티록신이 과다 분비돼요. 그러면 갑상샘, 기능, 항진증. 이것을 여러분이 의사 선생님이 되면 크레틴병이라고 불러줘요. 갑상샘 기능 항진증을 뭐라고 부른다? 크레틴병. 자, 갑상샘 기능 항진증과 저하증에 들어가는 이 병이 나오는데 요거 안 나오는 용어 고등학교 가서 배워요. 미리 알려주고 헷갈리니까. 갑상샘 기능 항진증에 걸려. 그럼 뭔가 하면 세포호흡이 너무 활발하게 일어나서 먹으면 싸고 먹으면 싸요. 그래서 갑상샘 기능 항진증에 걸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체중이 감소해요. 살이 쭉쭉쭉 빠져. 엄청 좋을 것 같잖아? 근데 뭐예요? 깨구리 눈알처럼 눈알이 돌출돼요. 안구가 돌출돼요. 그래서 볼륨보다 더 이상한 사람으로 생겨요.
체중이 감소하고 안구가 돌출하는 갑상선 기능 항진증에 걸리고 티록신이 부족해요. 그럼 갑상선 기능 뭐에 걸린다? 저하증.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 걸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고 보면 체중이 증가해요. 체중이 증가하고 그 다음 추위를 많이 타요. 추위를 엄청나게 많이 타요. 왜요? 물질대사가 일어나야 열이 발생해서 체온을 조절하는데 뭐예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 걸리면 뭐 물질대사가 안 일어나서 차곡차곡 세니까 체중은 증가해. 체중은 증가하는데 열 에너지가 안 나오니까 추위는 더럽게 많이 타요. 추위는 더럽게 많이 타면서 뭐해집니까? 하고 물으면 쉽게 피곤해집니다. 쉽게 피곤해져요. 그래서 갑상선 기능 항진증에 걸리면 체온이 뭐합니까? 쭉쭉쭉 체중이 감소하는 대신에 뭐합니까? 안구가 돌출해서 아이가 이상해져요. 그리고 뭐합니까? 맥박도 빨라져요. 엄청나게 빨리 뜹니다. 이게 이해가 돼요. 그 다음 아드레날린은 결핍증이 없고요. 인슐린이 결핍되었을 때 당뇨병에 걸린다는 거 꼭 알아둬야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글루카곤은 결핍증이 없어요. 왜? 글루카곤이 부족하면 아드레날린이 대신해주기 때문에. 자, 그럼 이제 항이뇨 호르몬이 분비되면 콩팥에서 수분의 제흡수가 촉진해서 오줌량이 줄어지게끔 해줍니다. 자, 그럼 요게 결핍증이야. 그럼 과다증일 때는 성장기 호르몬에서 생장 호르몬과 티록신에 의해서 과다증과 결핍증이 있는 거고, 인슐린은 결핍증밖에 없어요. 인슐린은 결핍증밖에 없는 거고, 이 생식샘 자극 호르몬에 의해서 테스토스테론의 분비량이 적으면 남성다움이 적어지는 거고, 에스트로겐이 적으면 여성다움이 적어지는 겁니다.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하는 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 교재에 있는 호르몬이 있어요. 이 호르몬에 의해서 항상성이 조절되는데 여러분 교재에 있는 아이를 풀어갑니다. 무엇을 봅니까? 하고 보면 143쪽에 9번하고 10번을 먼저 설명할 거예요. 자, 9번 보세요. 요 그림 그대로 나옵니다. 오늘. 자, A에다 적어줍니다. A에다가 내하수체라고 적어주세요. 143쪽 9번 그림 A에다가 내하수체. 그림에다 적어요. 그림에다 적으면서 위치를 아셔야 되니까 B가 갑상샘. 목에 나비 넥타이처럼 생긴 갑상샘의 암이 제일 착해요. 갑상샘의 암이 발생하면 95% 이상이 생존율이 높습니다. 그 다음 C가 부신. 콩팥 위에 있는 부신. D가 이자. 이자에 걸리는 암이 췌장암이야. 얘가 예후가 제일 안 좋아요. 췌장암은 5년 생존율이 10% 미만이에요. 췌장암이 발병하고 5년까지 사는 사람이 10% 미만. 그럼 10명 중에 1명이 살아남고 9명이 전부 다 5년 이내에 다 사망한다고 보면 되는 암입니다. 자, 그 다음에 E가 여성의 생식기관인 난소, F가 남성의 생식기관인 정소. 이렇게 그림에다 적어주세요. 자, 그럼 이제 표로 갑니다. A. 내하수체에서 나오는 호르몬은 첫 번째 생장 호르몬, 두 번째 갑상샘 자극 호르몬. 그래서 기억에 들어가는 게 갑상샘 자극 호르몬. 호르몬은 그냥 H라고 적어요. 그 다음 콩팥에서 수분의 제흡수를 촉진하는 니은이 항이뇨 호르몬. 그 다음 B. 갑상샘에서 나오는 호르몬의 이름은 티록신. 세포호흡 촉진 옆에다 적어줍니다. 물질대사. 세포호흡이 물질대사야. 세포호흡이라고 나오는 학교도 있고 물질대사라고 나오는 학교도 있어서 세포호흡 촉진은 다른 말로 물질대사라고 적어줍니다. 자, 그 다음에 C. 부신에서 나오는 아드레날린은 에피네프린이라고 아예 나와요. 옛날에는 아드레날린만 나왔는데 요즘은 에피네프린도 같이 나와요. 그럼 아드레날린은 심장박동을 촉진, 혈압 상승, 혈당량 증가. 자, 그 다음에 인슐린은 혈당량을 감소시켜요. 식사 후에 내 몸에 혈당량이 막 높아지면 혈당량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인슐린이 나옵니다. 그래서 인슐린은 혈당량 감소라고 적어주시면 되고, B가 글루카곤. 글루카곤이에요. 글루카곤은 배고플 때 나오는 거예요.
식전이나 운동 후 배고플 때 내 몸에 지금 당이 뚝뚝뚝 떨어져서 배고플 때 혈당량을 증가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글루카곤입니다. 그래서 글루카곤 혈당량 증가. 난소에서는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 또는 에스트로겐이 나와서 여성의 2차 성징을 발현시키고요. 남성의 생식기관인 정수에서 나오는 게 테스토스테론. 테스토스테론이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남성의 2차 성징이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어디로 가주십니까? 145쪽으로 가주세요. 자, 145쪽에서 11번. 요 호르몬이에요. 호르몬의 분비 이상으로 나타나는 질병을 선으로 연결하면 돼요. 자, 갑니다. 티록신이 부족하면 갑상생 기능 저하증으로 체중이 증가하고 추위를 많이 타고 쉽게 피곤해집니다. 그리고 갑상생 기능 저하증에 걸리면 왠지 두뇌 회전도 좀 둔한 아이로 나와요. 그래서 티록신 분비 부족은 갑상생 기능 저하증으로 가주세요. 그 다음 인슐린 부족은 당뇨병으로 가주세요. 인슐린 부족은 당뇨병. 성장기 때 생장 호르몬이 부족해요. 소인증으로 가주세요. 소인증. 그 다음 성장기 이후에 생장 호르몬이 과다하게 분비되어 말단 비대증, 신체 말단 부분이 비대칭적으로 커지는 말단 비대증으로 봐주시면 돼요. 됐죠? 자, 그러면 여러분 교재에서 몇 쪽을 한번 펴보는가 하면요. 150쪽 한번 펴보세요. 150쪽. 17번에서 18번 그림. 요게 나와서 설명합니다. 아까하고 똑같은 게 그대로 나와요. 자, 그럼 이제 17번 그림에서 A 적어줍니다. 요거 위치 그림 나오니까 A가 내하수체라고 적어주세요. 그림 A에다가 내하수체. 요거 나와요. 적어놓고 들어갑니다. B가 갑상생. C가 부신. D가 이자. E가 위에 있는 게 난소, 밑에 있는 게 정소. 위가 난소, 아래가 정소. 그래서 위는 난소, 정소. 자, 그럼 이제 17번의 답 먼저 찾아보세요. 그럼 17번에 나온 몇 번이 답이에요? 5번이 답이죠. 자, 그럼 이제 18번 갑니다. 각 부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 내하수체에서는 생장 호르몬, 갑상생 자극 호르몬, 부신 자극 호르몬, 생식샘 자극 호르몬, 항이뇨 호르몬이 분비되죠? 1번 맞아요. B. 갑상샘에서는 티록신이 분비돼요. 갑상샘에서 분비되는 아이는 누구다? 티록신으로 고쳐주세요. 티록신. 그 다음 3번 C. 부신에서는 아드레날린, 에피네프린이 나와서 심장 박동을 촉진하고 혈압을 상승시키고 혈당량을 증가시켜줍니다. 그 다음 D. 이자에서 혈당량을 높이는 호르몬 글루카곤과 낮추는 호르몬 인슐린. 그래서 거기 높이는 호르몬에다 줄 거고 적어요. 글루카곤. 높이는 호르몬에다가 글루카곤 적어주시고요. 낮추는 호르몬에다 줄 거고 인슐린이라고 적어놔요. 그럼 이따가 문제 답 찾을 때 훨씬 도움이 될 거예요. 혈당량을 높이는 호르몬에다가 높이는 호르몬에 줄 거고 글루카곤, 낮추는 호르몬에 줄 거고 인슐린 적어놓으세요. 자, 그 다음 E. 정소와 난소에서 분비되는 것. 난소는 에스트로겐, 정소는 테스토스테론이 나와서 남자의 2차 성징이 발현되는 거 맞겠죠? 그래서 17번, 18번에 나와 있는 그림 꼭 나옵니다. 이 그림. 그래서 밑에 있는 내용하고 요 그림하고 17, 18을 잘 알아두시면 한 문제 맞추시는 거라서 요거 반드시 설명드렸어요. 자, 그럼 요게 호르몬이다. 요게 호르몬. 이 호르몬과 연결해서 그 다음 뭐가 나옵니까? 하고 보면 항상성 조절이 나와요. 그러면 칠판을 지울 동안 여러분이 호르몬과 관련된 문제를 하나 풀어주십시오. 몇 쪽인가 하면은 아까 봤던 150쪽에서 151쪽으로 가서 호르몬과 관련된 19번, 20번 풀어보시면 돼요. 19번과 20번. 그죠? 150쪽 아까 폈는 거 그대로 가셔서 151쪽에 있는 19, 20 한번 풀어보세요. 칠판 지울 동안 19번하고 20번.
얘는 반드시 체크해놓고 안 외우면 못 풀어요. 그리고 이 호르몬은 5개 다 알아야 여러분 학교 시험 봅니다. 지금 여기는 3개밖에 없는데 비상은 3개밖에 없는데 모든 출판사가 시험을 보려면 5개 다 알아야 돼요. 알겠죠? 그 다음 이것도 일부러 시험에 나와서 여러분 구분하라고 적어줬어요. 그래서 책에다가 적어놓고 내년에 시험 볼 때 구분하십시오. 왜냐하면 학교 선생님들이 프린트 주면서 요즘은 시험 문제가 기억력 디귿으로 나오면서 문제의 난이도를 높이시면서 다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오늘 해야 되는 거 마지막으로 들어갈게요. 봅니다. 오늘 해야 되는 거에 마지막이 누구입니까? 하고 보면 항상성이에요. 자, 외부 환경 변화에 관계없어요. 외부나 내부. 외부나 내부. 환경 변화. 외부나 내부에서 일어나는 환경 변화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는 성질, 이것을 갖다가 항상성.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는 성질이 뭐다? 항상성. 외부나 내부의 환경 변화와 관계없이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는 성질이 뭐다? 항상성이다.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는 성질이 항상성이야. 그럼 이 항상성은 누구에 의해 조절됩니까? 신경과 호르몬의 상호작용. 신경과 호르몬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항상성은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는 성질이 돼요. 신경과 호르몬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그럼 오늘 했던 4단 수업에서 나오는 것들 중에서 신경과 호르몬의 상호작용이니까 신경은 아까 앞에서 배운 겁니다. 그리고 호르몬. 그럼 이제 신경과 호르몬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신경은 누구를 통해 전달이 됩니까? 신경은 뉴런을 통해 전달돼요. 뉴런을 통해 전달이 되면서 어떻습니까? 가지돌기, 신경세포체, 축삭돌기, 감각뉴런, 운동뉴런, 연합뉴런으로 이루어진 신경은 뉴런을 통해서 전달되면서 이동 속도가 빨라요. 이동 속도가 빠르면서 어떻습니까? 좁은 범위에 일시적으로 일어나요. 좁은 범위에서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게 신경이야. 신경. 그러면 호르몬은 어때요? 하고 물어요. 호르몬은 누구를 통해 전달되는가 하면 혈액. 혈액을 통해 전달돼요. 혈액을 통해 전달되면서 신경에 비해서 이동 속도가 뭐 합니까? 느립니다. 이동 속도가 느리고 이 호르몬은 신경에 비해서 넓은 범위에서 지속. 평생 동안 작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넓은 범위에서 지속적으로 작용합니다. 얘는 좁은 범위에서 일시적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신경과 호르몬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우리 몸은 외부 환경과 내부 환경의 변화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는 항상성이 조절됩니다. 자, 그러면 항상성 조절 중추. 중추는 누구입니까? 하고 봐요. 항상성 조절 중추는 간내예요. 간내. 항상성의 조절 중추는 누구입니까? 간내입니다. 간내가 항상성의 조절 중추입니다. 특히 간내 중에서도 시상하부가 되겠죠. 항상성의 조절 중추는 간내 또는 간내의 시상하부. 조금 더 은밀하게 간내의 시상하부라고 나오는 출판사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 학교가 간내라고만 알려주면 간내만 알면 되는데 간내의 시상 하부까지 알려주면 간내의 시상 하부까지 정확하게 알아주세요. 항상성의 조절 중추는 간내야. 자, 그럼 이제 항상성에 조절되어야 되는 항상성 조절의 종류. 조절은 세 가지예요. 첫 번째, 무엇을 조절합니까? 하고 보면 체온 조절. 36.5도씨로 인간의 체온을 일정하게끔 조절해주고, 두 번째, 혈당량 조절. 포도당이 우리 몸의 0.1%를 항상 일정하게 조절해주고, 그 다음에 체액의 농도 조절. 이 세 개가 항상성 조절에 들어가요. 체온이 항상 일정해야 되고, 혈당량이 일정해야 되고, 체액의 농도가 항상 일정해야 됩니다. 하고 나와줍니다. 그럼 체온 조절과 관련된 게 티록신이고, 혈당량 조절과 관련된 게 인슐린과 글루카곤이고, 그 다음 체액의 농도 조절과 관련된 게 항이뇨 호르몬이 들어가요. 항이뇨 호르몬. 자,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할게요. 자, 첫 번째 체온 조절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 추위를 느껴요. 추위를 느낍니다. 추위를 느끼면 가장 먼저 누가 인지를 하는가 하면 추위를 느끼면 간내가 인지를 해요. 간내가 인지를 합니다. 간내가 인지를 해서 뭐로 간다? 호르몬으로 가는 경우. 그 다음에 신경으로 가는 경우. 간내가 두 가지를 컨트롤해요. 자, 추위를 느끼면 간내가 호르몬으로 가는 경우는 어디로 가는가 하면 뇌하수체한테 갑니다. 추위를 느끼면 이게 호르몬의 경로예요. 뇌하수체한테 가서 얘 지금 춥대. 그럼 뇌하수체가 갑상샘 자극 호르몬의 분비를 더한다. 촉진시켜요. 갑상샘 자극 호르몬 분비를 촉진시킵니다. 그러면 이 갑상샘 자극 호르몬의 분비가 촉진되면 갑상샘에서 뭐라는가 하면 나 지금 일하래. 그럼 갑상샘에서 티록신의 분비를 뭐예요? 촉진해요. 티록신이 쫙쫙쫙 분비돼요. 그러면 뭐가 활발하다? 세포호흡이 활발해져요. 세포호흡이 활발해지면서 열 발생량이 증가해요. 그러면서 체온이 높아져요. 자, 요게 호르몬에 의해서 조절이 돼. 그럼 동시에 두 가지를 해. 간내는 호르몬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서 열 발생량을 증가하라고 하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간다? 신경으로 가. 간내가 신경으로 가서 피부 근처 혈관. 자, 피부 근처 혈관한테 가서 신경으로 가는 겁니다. 피부 근처 혈관으로 가서 추우니까 너 지금 수축해. 피부 혈관이 수축돼요. 수축되면서 열이 내 몸에서 나가는 방출량을 감소시켜. 그러면서 뭐가 돈다? 닭살이 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닭살. 우두두두 추워서 닭살이 막 도는 거야. 요렇게 하나 하고 신경에 의해서, 그 다음 또 신경에 의해서 두 번째 뭘 하는가 하면 근육이 떨리게요. 근육이 떨리게. 뭐 추우면 막 덜덜덜 떨어요. 추워 이러면서 덜덜덜 떨게 만듭니다. 신경이야 이게. 신경으로 가서 근육이 떨리면 열 발생량이 뭐예요? 증가해요. 열 발생량이 증가하면서 추위를 감소시켜줍니다. 그래서 추위를 느꼈을 때 뭐 호르몬에 의해서 일어나는 경로, 신경에 의해서 일어나는 경로, 이 두 가지가 간내에 의해서 동시에 조절돼요. 추위를 느끼면. 추위를 느꼈을 때 뇌하수체로 가서는 갑상샘 자극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하고, 갑상샘에서는 티록신의 분비가 촉진되어 세포호흡이 활발해지니까 열 발생량을 증가시키는 게 호르몬에 의한 거, 신경으로 가서는 피부 근처 혈관을 수축시켜 닭살이 돌면서 열이 빠져나가는 걸 감소시키고, 근육이 추워서 덜덜덜 떨게 하면서 열 발생량을 증가시켜줍니다. 그럼 이제 반대로 더위를 느끼면, 자, 더위를 느끼는 건 필기 아니에요. 설명합니다. 더위를 느끼면 간내가 뇌하수체한테 가. 얘 지금 더럽게 덥대. 그럼 뇌하수체가 내 갑상샘 자극 호르몬의 분비를 억제시켜. 억제시키면 갑상샘이 일 안 해. 티록신 분비를 억제시켜. 그러면 세포가 호흡을 안 해. 세포호흡을 안 하면 열 발생량이 감소해. 더울 때는. 그리고 더우면 신경은 이거를 해.
피부 근처 혈관을 확장시켜서 땀 분비를 증가시켜. 그러면서 열 방출량을 증가시켜줍니다. 더울 때는.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갑니다. 혈당량 조절. 혈당량 조절해서 식사 후 혈당량이 높을 때 누가 나오는가 하면 이자라는 기관에서 누가 나온다?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돼요. 그럼 이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의 표적 기관 반드시 알아둡니다. 시험에 나와요. 표적 기관이 어디다? 간이에요. 간으로 가요. 이자에서 나온 인슐린이 혈관을 통해서 간으로 가서 작용합니다. 간으로 가서. 그러면 이 인슐린이 어떤 작용을 합니까? 하고 물어요. 커다란 간이 이렇게 있어. 간이 이렇게 있으면 포도당이 엄청나게 많아. 식사 후에 포도당이 엄청나게 많으면 이자에서 나온 누가? 인슐린이 이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합성해. 그러면서 포도당을 줄여. 포도당을 죽어요. 식사 후 혈당량이 높을 때. 그 다음에 식전, 운동 후, 배고플 때야. 운동 후에는 지금 내 몸의 혈당량이 뭐해요? 낮아요. 당이 딸려요. 배고파요. 배고프면 이자에서 누가 나오는가 하면 글루카곤이 나와요. 글루카곤이 나오는데 이 글루카곤도 표적 기관이 어디로 간다? 간으로 가. 표적 기관이 어디로 갑니까? 간에 가서 글리코젠으로 저장되어 있는 영양소를 포도당으로 분해시켜주는 아이. 얘가 누구입니까? 글루카곤이야. 그래서 시험 문제 나와요. 영양소 이름은 글리코젠이고 호르몬 이름은 글루카곤이고 헷갈려서 틀리다. 그죠? 그래서 식사 후에 혈당량이 많을 때는 인슐린이 나와서 글리코젠으로 포도당을 합성시키면서 혈당량을 낮추어주고 배고플 때는 간에 저장되는 글리코젠을 글루카곤이 포도당으로 분해해서 혈당량을 높여줍니다. 그러면 얘들의 표적 기관은 어디다? 간입니다. 인슐린과 글루카곤의 표적 기관은 간이고 인슐린은 식사 후에 포도당이 높을 때 포도당을 낮추기 위해서 나오는 거고 글루카곤은 배가 고플 때 혈당량이 낮을 때 혈당량을 높이기 위해서 나와줍니다. 이거 시험에 엄청 많이 나와요. 그죠? 엄청 많이 나오는 게 요거예요. 됐습니까? 표적 기관이 어디다? 인슐린과 글루카곤의 표적 기관은 간이라는 거. 그리고 인슐린이 부족하면 당뇨병에 걸리고 인슐린은 두 가지 일을 해요. 간에서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합성도 시키고 인슐린이 혈액을 통해 운반되면서 세포들에게 어영 호흡 빨리 해서 포도당 소모시켜 하는 것까지 명령해요. 그래서 인슐린은 두 가지 일을 해요. 간에서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합성하고 혈액을 통해 인슐린이 이동하면서 뭐 하는 거야? 세포들의 호흡을 촉진해. 포도당을 소모하라고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이 인슐린이 부족하면 간에서 포도당이 글리코젠으로 합성 안 되고 혈액에서 포도당이 소모 안 되니까 혈액을 돌아다니는 포도당이 콩팥에서 오줌으로 배설되는 당뇨병 환자가 됩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 체액의 농도 조절 갑니다. 체액의 농도 조절이 무엇인가 하면 이렇게 나와요. 체액의 농도가 높을 때. 자, 체액의 농도가 높아요. 무슨 말입니까? 하고 보면 갈증 난다는 거야. 갈증. 땀을 많이 흘려서 원할 때 체액의 농도가 높다는 건 무엇을 느낄 때다? 갈증. 물이 부족할 때. 갈증을 느낄 때요. 자, 그럼 이제 무엇을 합니까? 하고 보면 체액의 농도가 높다는 걸 가장 먼저 인지하는 게 누구다? 간내요. 간내. 가장 먼저 인지하는 게 간내야. 항상성 조절 중추니까 간내에서 인지를 해. 간내에서 인지를 해서 누구한테 간다? 뇌하수체한테 가요. 뇌하수체한테 얘 지금 뭐한다? 피가 끈적끈적해져서 물이 부족해서 피가 끈적끈적해지면서 농도가 높아졌어. 갈증 난대. 그럼 뇌하수체가 무엇을 분비합니까? 항이뇨 호르몬. 항이뇨 호르몬의 분비를 뭐 시키는가 하면 촉진시켜요. 촉진. 항이뇨 호르몬의 분비가 쫙쫙쫙 촉진돼요. 그럼 얘가 어디로 간다? 콩팥으로 가요.
2학년 때 배웠어요. 배설에서 콩팥이 항인호 호르몬의 분비가 촉진되면 콩팥에서 수분의 제압수가 뭐돼요? 촉진돼요. 세뇨관에서 모세혈관으로 물을 쫙쫙쫙 99% 빨아들여요. 99% 물을 쫙 빨아들여서 우리 몸으로 보내죠. 그러면 무엇이? 오줌량이 뭐합니까? 감소해요. 오줌량이 감소하면서 체액의 농도는 낮아집니다. 그럼 반대로 물을 너무 많이 마셨어. 물을 너무 많이 마셔도 체액의 농도가 낮아? 그럼 내 몸에 물이 너무 많아. 그럼 간내가 내 아수체한테 꺼요. 얘 지금 물을 너무 많이 마셨어. 그러면 내 아수체가 항이뇨 호르몬의 분비를 억제해. 항이뇨 호르몬의 분비를 안 해. 그럼 콩팥이 나 일하지 말라네. 그럼 수분 제압수 안 해. 거의 수분을 제압수 안 하면 오줌량이 증가하면서 체액의 농도를 조절해줍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항상성 조절이야. 그래서 체온 조절에서 호르몬과 신경이 동시에 나와서 체온 조절이 동시에 나오는 거고, 그 다음 혈당량 조절은 이자에서 나오는 호르몬의 표적기간이 반이라는 게 많이 나오고, 체액의 농도는 호르몬에 의해서 많이 조절이 된다라고 알아집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여러분 교재에 있는 아이 마무리 들어갑니다. 143쪽에 몇 번 푸는가 하면 8번. 8번 풀면 되고요. 그 다음 어디로 가면 돼요? 145쪽에 12번부터 15번까지. 자, 요렇게 한번 풀어보세요. 아까 풀라고 있는 거 풀려져 있는지 한번 확인하러 가봅시다. 왜 안 했어? 이거 했는데? 이거 있잖아. 의식적으로. 뜨거운 냄비에 승리가하는 척수. 수만 좀. 그럼 신호등을 보는 것은 뭐야? DNA 척수. DNA에서 판단을 해서 척수를 통해서 전달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걸 풀어보시고요. 이거 잘하셨네. 주소 듣고 한 건 아니죠? 이렇게 미리 잘하셨는데 이거 성실하게. 채점까지 완벽하게 잘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이거 열심히 잘하니까. 뭐 했어? 안 하고? 여기 답은 어디로 갔어? 왜 중간중간에 답은 삐져있어? 자율신경은 DNA 명령을 받아 내장 한번에 DNA 명령 받지 않고 DNA 명령 받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세성신경도 명령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교감 신경은 심장박동을 억제하고 부교감은 편안하고 안정하고 척수는 중추신경이에요. 그다음 감각신경과 운동신경으로 이루어지는 게 어떻게 해놨어? 수업 시간에 해주는데 주한테 빤스 나가가지고 이상하게 적고 있어. 응? 그럼 이거는 왜 네모 성장 다 만들어놨어? 얘는 뉴런, 얘는 신경세포체. 아니 같이 따라가야지. 얘는 뉴런, 얘는 신경세포체. 얘는 중추. 그 다음 뭐 내리면서 뇌와 척수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얘는 발축. 그리고 감각신경과 운동신경도 있는 거죠. 알겠어요? 이렇게 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왜요? 의식적 반응은 DNA가 중추. 무조건 반사. 척수 연수 중반에. 무릎 반사의 중추는 척수고, 의식적 반응은 DNA고, 무조건 반사는 의식적 반응에 의해서 빠르게 일어나서 우리 몸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주고, 손이 시린 것은 의식적 반응이고, 무조건 반사는 DNA
우리 판단 과정에서 복잡할수록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이건 의식적. 그죠? 자, 그러면 확인 들어갑니다. 143쪽에 8번부터 한번 봅시다. 8번은 이거야. 항상성 조절은 신경과 호르몬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신경은 뉴런을 통해 이동하면서 전달되어서 이동 속도가 빠르고 좁은 범위에서 일시적으로 작용하는 게 신경이에요. 그래서 신경은 뉴런 전달 속도 빠름, 작용 범위 좁음이라고 해주면 되고, 호르몬은 혈액을 통해 전달되면서 이동 속도가 느리고 넓은 범위에 지속적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느림, 넓음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45쪽으로 갈게요. 자, 145쪽으로 가셔서 이제 봅니다. 12번에서 13번 갈게요. 근육이 떨린다. 그럼 기억에다 적어줘. 근육의 떨림은 추울 때입니다. 추라고 적어줘요. 근육이 떨린다. 추. 땀 분비가 증가한다. 더. 더울 때입니다. 더. 피부 근처 혈관이 확장된다. 더. 피부 근처 혈관이 수축된다. 추. 티로신의 분비가 증가해서 세포호흡이 촉진된다. 추. 추울 때입니다. 자, 그래서 추울 때는 신경에 의해서 근육이 떨려서 열 발생량이 증가하고 피부 근처 혈관이 수축되어 열 방출량을 감소시키고 티록신의 분비가 증가해서 세포호흡을 촉진하면서 열 발생량을 증가시킵니다. 추울 때 기억, 리을, 미음. 그다음 열 방출량을 증가. 보기 준 거. 열 방출량을 증가는 더울 때라고 적어요. 더울 때. 더울 때는 땀 분비가 증가하고 피부 근처 혈관이 확장됩니다. 그래서 니은, 디귿. 자, 14에서 15는 이자에 의해서 혈당량이 조절되는 거예요. 그러면 A는 혈당량을 증가시키는 호르몬이니까 A에다 적어줍니다. 글루카곤. 배고플 때 분비되는 글루카곤. B는 혈당량을 감소시키는 거니까 인슐린. 식사 후 20-30분이 지나면 인슐린이 분비돼요. A는 글루카곤, B는 인슐린이 됩니다. 그럼 15번에 1번. 혈당량이 높을 때 이자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은 P, 인슐린이 분비되어 간에서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합성하여 저장하고 세포에서 포도당의 흡수를 촉진시킵니다. 그 다음 2번. 혈당량이 낮을 때 이자에서는 A, 글루카곤이 분비되어 간에서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분해하여 혈액으로 내보내서 혈당량을 뭐 해줍니까? 높여주는 게 항상성 조절입니다. 하고 봐주세요. 그럼 여러분 교재에서 151쪽 펴주세요. 자, 151쪽에 22번 봅니다. 22번. 체온이 낮아졌을 때 죽어있어요. 체온이 낮아졌을 때. 추울 때. 그럼 요거 물어봐. 추울 때 호르몬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하고 신경에 의해서 일어나는 게 있는데 여기에서는 추울 때 뭐 일어나는 체온 조절 과정을 순서대로 나타내래. 자, 그럼 추울 때야 가장 먼저 간내에서 체온 변화를 감지해야 돼요. 라가 1번이에요. 그럼 간내에서 체온 변화를 감지하면 뇌하 수체에서 갑상샘 자극 호르몬의 분비가 증가해야 돼요. 마예요. 마. 그럼 갑상샘 자극 호르몬의 분비가 증가하면 갑상샘에서 티록신의 분비가 증가해야 돼요. 그 다음 세포호흡이 촉진돼야 돼요. 그리고 체온이 높아지는 그래서 라마, 다나가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23번 봅니다. 추운 거와 더운 걸 때 신경에 의해서 조절되는 그림이에요. 그럼 가는 보세요. 혈관이 상대적으로 나보다는 작게 그려져 있어요. 그럼 가에다 적어줘. 추울 때 혈관이 수축했다는 거. 열 방출량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근데 나는 혈관이 굵어졌어요. 그럼 더울 때 땀이 막 나오는 거야. 더울 때 혈관이 확장되는 거. 신경에 의해서 조절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문제 보러 갑니다. 가에서 나로 변할 때, 추운 거에서 더운 거로 변할 때. 더워진 거야. 몸이 더워졌을 때 나타나는 것은요, 피부 근처 혈관이 확장되고 땀 분비가
증가하겠죠? 그래서 답은 2번, 3번이 답이 됩니다. 자, 그럼 24번 요 그림 많이 나오는 거니까 이제 볼게요. 자, 그러면 이자에서 나와서 가는 A를 봅니다. 이자를 기준으로 가요. 이자를 기준으로 위쪽에는 A를 봐. A가 뭔지는 모르는데 그 그림에서 간이라는 표적기관에서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합성해준대. 그럼 A의 이름 적어줍니다. 인슐린. 그리고 세포에서 포도당 흡수를 촉진시켜요. 두 가지 일을 해요. 그러면 간에서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합성하니까 나 혈당량 감소라고 적어줍니다. 혈당량 감소. 자, 그럼 혈당량이 감소해서 당이 부족해. 그럼 이자에서 뭐가 나온다? B, 글루카곤이 나와. 글루카곤은 간이라는 표적기관에서 저장되어 있는 글리코젠이라는 영양소를 포도당으로 분해해서 혈당량을 뭐 시켜준다? 증가시켜줍니다. 간은 혈당량을 증가시켜줘요. 식후 혈당량이 증가하는 거하고 똑같고 나는 식전과 운동 후 이렇게 돼요. 그럼 이제 옳은 거 찾으러 갈게요. 가에 해당하는 말은 혈당량 증가로 고쳐줍니다. 증가. 그다음 나에 해당하는 말을 감소로 고쳐주세요. 그럼 1번, 2번 틀렸어. 그다음 호르몬은 B가 글루카곤이고 A가 인슐린이에요. 그럼 A, B 바꿔요. A는 B로 바꾸고 B는 A로 바꿔주세요. 그다음 이제 4번. 호르몬 A는 인슐린은 세포에서 포도당의 흡수를 촉진시킨다. 맞아요. 그다음 5번. 호르몬 A는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합성합니다. A로 고쳐주세요. 5번. 그럼 25번 한번 풀어보세요. 물을 많이 마셨을 때. 물을 많이 마셨을 때. 체액의 농도가 낮을 때예요. 물을 많이 마셨을 때는 다른 말로 체액의 농도가 낮을 때 어떻게 됩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자, 그럼 물을 많이 마셔서 체액의 농도가 낮을 때요. 그러면 간 내에서 내가 수치한테 항이뇨 호르몬의 분비를 억제시켜야 돼. 내 몸에 물이 많으니까. 그러면 콩팥에서 재흡수되는 물의 양이 감소해야 돼. 감소. 그럼 오줌의 양이 증가해야 되겠죠? 억제, 감소, 증가.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답이다? 4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4번이. 자, 그러면 어디로 가줍니까? 그러면 155쪽 한번 펴보세요. 155쪽. 자, 155쪽에서 몇 번 그림을 보는가 하면요. 14번하고 15번 그림 봅니다. 이거 이제 하셔야 돼서 그림. 자, 14번 먼저 볼게요. 주머니 속에서 사탕과 동전을 만져보고 사탕을 골라 밖으로 꺼낸다. 의식적 반응이라고 적어주세요. 얘는 의식적 반응이에요. 주머니 속에서 사탕과 동전을 만져보고 사탕을 골라 밖으로 꺼낸다. 의식적 반응입니다. 반드시 대뇌가 관여해야 돼요. 그럼 반응 경로는 피부에서 감각신경 D를 통해서 갑니다. 그럼 D, C, A, B, F예요. D, C, A, B, F. 감각신경에서 뭐합니까? C를 통해 대뇌로 갔다가 척수를 통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D, C, A, B, F. B, C는 척수를 통과하는 거야. 그래서 D, C, A, B, F가 답이 돼요. 의식적 반응이니까. 그럼 이제 15번이 무조건 반사야. 고무망치로 무릎뼈 아래를 가볍게 쳤을 때 자신도 모르게 다리가 저절로 들리는 방법 척수 무조건 반사야. 척수 무조건 반사. 그러면 감각신경, 척수, 운동신경으로 반응이 끝나요. 15번. 자, 그럼 볼게요. 반응이 매우 빠르게 일어나는 무조건 반사입니다. 맞고요. 척수가 중심이 돼요. 그 다음 니은 봅니다. 코에 먼지가 들어와서
재채기가 나는 반응의 중추는 연수라고 적어줘요. 연수. 그래서 척수가 아니에요. 달라요. 연수라고 적어요. 니은은. 그 다음 감각신경 척수 대뇌 척수 운동신경. 아니요. 감각신경 척수 운동신경이야. 대뇌하고 척수 뒤에 있는 거 지워요. 대뇌 척수 지우고 감각신경 척수 운동신경으로 바로 가야 돼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답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17번 그림 이제 여러분이 A, B, C, D, E의 이름 한번 적어보세요. A번. 오늘 이 그림 꼭 나와요. 그래서 지금 연습시키는 겁니다. 자, A가 뇌하수체. 그 다음 B가 목에 있는 갑상샘. 티록신이 나오는 갑상샘. C가 아드레날린 또는 에피네프린이 나오는 부신. D가 콩팥과 콩팥 사이에 있는 이자. 인슐린과 글루카곤이 나오는 이자. E가 이 그림에서 E는 남성의 생식기관인 정소. 테스토스테론이 나오는 정수예요. 이 그림에서는 남성을 나타냈습니다. 자, 그러면 호르몬의 이름과 기능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A에서 나오는 항이뇨 호르몬이 몸의 생장을 촉진한다. 그럼 A는 항이뇨 호르몬 지우고 생장 호르몬으로 고쳐주세요. A는 생장 호르몬으로 고쳐줘야지만 몸의 생장을 촉진합니다. B, 세포호흡을 촉진하는 호르몬은 티록신으로 고쳐주세요. B는 티록신으로 고쳐줍니다. 자, 그 다음에 C, 부신이에요. 부신이니까 아드레날린으로 고쳐주세요. 아드레날린. 또는 다른 말로 에피네프린이 되어 아드레날린으로 고쳐주시고요. D, 혈당량을 감소시키는 건 인슐린이 맞아요. 인슐린이 혈당량을 감소시킵니다. E, 남성의 정수에서 나오는 거 고쳐줍니다. 테스토스테론이라고 고쳐줘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답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18번 볼게요. 호르몬의 분비 이상에 의한 질병과 이와 관련된 호르몬. 거인증은 생장 호르몬으로 고쳐주세요. 거인증은 생장 호르몬. 당뇨병은 인슐린 맞아요. 답 2번이에요. 말단 비대증도 생장 호르몬으로 고쳐주세요. 생장 호르몬. 갑상샘 기능, 항진증과 저하증은 둘 다 티록신입니다. 4번, 5번은 둘 다 티록신으로 고쳐주시고 18번의 답은 몇 번이 답이다? 2번이 답입니다. 이렇게 해주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숙제 나갑니다. 4단원의 마지막 단원 신경계와 호르몬이 끝났고 숙제는요 148쪽에서 157쪽 가지고 다음 주에 올 때는 책 2개 가지고 와요. 3-1 숙제 검사해야 되니까 챙겨오시고요. 3-2 세 교재 구입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 볼게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